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인류 세문화 원전, 도전의 이해를 돕는 안내서, 천지성공책을 바탕으로 증산상제님의 대도진리를 공부하는 지금은 천지성공 시대, 진행을 맡은 권유미입니다. 천지성공책은 총 7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7분의 강사님들을 모시고 천지성공책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이루 소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상제님께서 전해주신 우주 가을철의 진정한 성공 이야기를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천지성공책에 담긴 전체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천지성공이 어떤 책인지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단 세상에는 이제 성공학 서적들이 차고 넘치는데요. 이 책은 그 천차만별의 책들 중에서 단연 분계이라 희곡 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공을 논하는 차원과 주파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보람과 기쁨으로 영혼의 만족감을 느끼면서 마땅히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들은 불안하고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이제 희망을 품고서 그 벅찬 미래를 꿈꾸는데 지난 2020년 초에 이 꿈들을 산산이 깨트리는 그 어둠의 그림자가 전 세계를 덮었죠.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첨단을 달리지만 지금 지진, 홍수, 화재, 괴질 등이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데 이런 재난이 우리의 행복을 빼앗고 성공을 가로막으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게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대목이에요. 제가 최근에도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가 또다시 유행하고 있다 이런 뉴스를 접한 적이 있는데 갈수록 편해지려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재난, 재앙 이런 것들이 빈번해지는 건가요? 우리가 뭐 때문이라고 얘기할 때 보면 때 때문입니다. 그럴 때라서. 그래서 지금은 대변혁의 이제 타이밍인데요. 천지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무서운 속도로 강력한 대변혁의 징후들을, 심텀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하늘이 우리 모두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성공이 과연 무엇인지 아느냐. 그리고 그 답이 바로 이 책의 주제인 천지 성공이 되겠습니다. 왜 천지 성공 이 시대의 화두가 돼야 하는지, 그리고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이제 천지 성공 책의 핵심인데, 그러니까 천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부터 비장하지 않습니까? 제목에 천지를 붙인 성공은 전무후무한데요. 이게 온 인류의 생사와 직결된 성공이기 때문이고요. 하여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걸 함께 준비해야 되고 행동해야 하는 성공이 되겠죠. 그래서 누구도 마음의 문을 열고 두 귀를 쫑긋 열고 꼭 이제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책에는 꼭 이루어야 할 천지 성공의 정의가 담겨 있고 그 목적지에 대해서도 아주 조곤조곤 이야기합니다. 이 흥미진진한 깨달음 이야기를 전해주는 주인공은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지만 가장 알려지지 않은 인물, 강증산 상제님이십니다. 그래서 1871년도에 동방 땅 한반도의 인간으로 탄광하신 이 증산 상제님, 인류가 도전해야 할 진정한 성공에 대한 증산 상제님의 가슴 벅찬 이야기가 바로 이 책에 열려 담겨 있는 것이고, 지구촌 통일 문명 시대를 여는 그 세문화의 원전이 도전인데 이 책은 그 도전의 이해를 돕는 친절한 안내서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책을 그래서 정독하신다면 상제님의 어떤 가을 문화, 무국 대도를 쉽고 재밌게 체득하실 수 있겠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천지성공 책을 통해서 상제님의 무국대도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나온 천지성공 책에는 중요한 부분에 밑줄 표시도 돼 있고 또 별표도 붙어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쏙쏙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새 개정판의 편집이 제가 좀 마음에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착륙할 때 그 비춰주는 활주로 불빛처럼 길잡이 역할을 해가지고 집중도가 굉장히 높았으면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그리고 정보의 우선순위가 이제 정리가 되면서 핵심 파악이 좋았고, 그래서 이번 개정판에서는 그 인간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인생의 궁극 목적인 천지 성공을 성취하는 길에 있어서 좀 더 실질적이고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대안도 언급이 되고 있어서 좋았고, 그래서
새로운 이상 세계를 건설하는 주역이 될 때까지 전 과정이 좀 더 명징하게 담겨 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고 든 느낌은 요즘에 이제 제 손에 쏙 잡히는 어떤 챗 GPT 같다. 대화도 되고 표시도 돼 있으니까 진리봇 같은 느낌이 있었고, 그 지인이 이 책을 읽고 저한테 줬던 피드백 중에 하나는 네가 왜 그렇게 사는지 알겠다. 나도 몸소 해보고 싶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은 바 있어서 굉장히 반갑게 이 책을 또 소화했던 기억이 나네요. 저도 이제 책을 2번 꺼내 볼 때는 제가 앞에 읽으면서 밑줄을 끈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타입인데, 이 책은 미리 그어져 있어서 바쁠 때 좀 중요한 부분만 살펴볼 수 있어서 저도 참 용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럼 하이루 수호사님을 자리에 모시고 천지성공책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일까요? 그 진정한 성공을 이루는 꿀팁이 이 책의 7장에 걸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을까요? 인류는 가을 우주로 들어가는 가을 개벽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가을 개벽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난리가 나간다, 난리가 나간다, 난리가 나가고 병이 들어오리라. 그러면 이렇게 개벽이 엄습할 때 인류는 무엇으로 생명을 건질 수 있을까요? 가을 개벽의 실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더불어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는 비결이 전수됩니다. 천지성공 첫 시간을 맞이해서 오늘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을 꿈꿉니다. 행복에 이르는 길은 다양하지만 그 모든 것의 귀결점은 성공적인 삶,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성공은 삶을 최상의 행복으로 끌어올리는 지렛대입니다. 하지만 세속적인 성공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죠. 그렇다면 진정한 성공이 무엇일까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듯이 세속적 성공을 넘어 영원한 성공,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공을 향한 보다 큰 날개짓이 필요합니다. 그 날개짓 끝에 도달하는 인간 성공론의 궁극이 바로 천지 성공입니다. 그 진정한 성공을 이루는 꿀팁이 이 책의 7장에 걸쳐 일목요연하게 담겨 있습니다. 1장에선 인류가 처한 상황을 냉철하게 일깨우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그 모든 걸 극복하고 궁극의 성공을 할 수 있는지 일러줍니다. 2장에서는 성공하는 인생의 바탕이 되는 천지 대자연의 변화 법칙, 우주 일련의 인간 농사와 가을 개벽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천지 성공이란 인간으로서 너는 성공했다라고 천지 부모가 인정해주는 유일한 성공입니다. 이 천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선 먼저 천지가 둥글어가는 법칙을 알아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인간과 자연이 걸어가는 네 박자의 도, 생장, 염장입니다. 낳고, 기르고, 거두고, 휴식하는 생장, 염장 이법에 따라서 천지가 인간 생명과 문명을 낳아 기르는 시간에 가장 큰 주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주 1년입니다. 지구 1년을 통해서 초복 농사를 짓듯이 우주 1년을 통해서 천지는 사람 농사를 짓습니다. 하늘 땅을 본떠서 생겨난 인간이 하늘 땅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을까요? 지금은 온 천하가 가을 운수의 시작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인류는 가을 우주로 들어가는 가을 개벽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우주의 봄, 여름 선천에는 대우주 전체가 기울어져 돌아가면서 서로 극하는 상극의 이법으로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양기운이 음기운을 누르는 어금 존양, 음양이 부조화에 빠진 상극의 천지 질서가 인간 역사의 온갖 갈등과 투쟁, 반목과 전쟁 등 여러 문제를 유발시켰죠. 이러한 상극 질서가 낳은 최종 결과가 바로 원한입니다.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린다라고 상제님께서도 일갈하셨어요. 선천말대인 오늘날 누적된 원과 한의 무서운 파괴력 때문에 천지가 무너질 지경이라는 엄정한 통찰입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땐 질적인 대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름엔 양기로 분열 성장을 하지만 가을엔 음기로 수렴 통일을 해요. 여름철 화기와 가을철 금기가 충돌해 화극금합니다. 쇳덩어리가 물에 완전 녹아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가을 개벽 상황입니다. 이때는
음양을 조화하여 통일시키는 토가 개입하여 화생토, 토생금 해서 가을로 들어갑니다. 이 천지조화의 중심 토자리에 계시는 분이 바로 우주의 주제자이신 상제님이십니다. 그 상제님이 화생토, 토생금으로 다리를 놓아주시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 직접 오신 겁니다.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선천의 삼각질서를 끝맺고 새로 열어주신 가을철 신천지의 질서, 그것이 바로 요즘 세간에서 너도 나도 언급하는 상생입니다. 나의 도는 상생의 대도이니라. 내가 이제 후천을 개벽하고 상생의 운을 열어 선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리라. 만국이 상생하고 남녀가 상생하며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화합하고 분수에 따라 자기의 도리에 충실하여 모든 덕이 근원으로 돌아가리니 대인대의의 세상입니다. 3장에선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천지성공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강증산 상제님의 생애와 조화 권능이 영화처럼 그려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불교도는 미륵의 출세를 기다리고, 동학신도는 최순의 갱생을 기다리나니 누구든지 한 사람만 오면 각기 저희 스승이라 하여 따르리라. 예수가 재림한다 하나 곧 나를 두고 한 말이니라. 공자, 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보내느니라. 우주의 가을철로 들어가는 때에 모든 선자를 지상에 내려보낸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역 설계전에 성원 호간, 동북 간방에서 동서의 모든 깨달은 이들의 말씀, 진리가 완성된다고 적혀 있는데요. 이는 기독교의 아버지 하나님이자 불교의 미륵불이며 도교와 유교의 상제님이 간방 땅에 오셔서 모든 성자의 가르침과 이상을 실현한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선지자와 성자들이 그토록 학수고대하던 우주 주자의 강세가 바로 현실 역사로 실현되었습니다. 1871년 음력 9월 19일 상제문화의 시원국가이자 지구의 혈자리인 동방 땅 조선에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이신 상제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탄강하셨습니다. 상제님의 성은 강씨이며 성휘는 일자, 순자요, 도호는 증산이십니다. 상제님의 도호가 증산이므로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을 증산 상제님이라 부릅니다. 4장에서는 삶과 죽음을 넘어선 성공의 경지를 새롭게 일깨우고 있어요. 지상의 자손과 천상의 조상이 함께 천지성공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5장에선 앞으로 오는 새 문명의 설계도, 천지공사가 소개되죠. 이 새 역사의 이정표를 통해서 우리는 천지성공의 관건인 천하대세에 환히 눈뜨게 됩니다. 신천지의 도통문을 활짝 여신 상제님은 모든 것이 나로부터 다시 새롭게 된다고 선언하시고 선천 성자들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인류의 문제를 진단하였습니다. 천하가 모두 병이 들어있느니라. 상제님께서는 인간 삶의 터전인 천지 부모가 병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인간만 병든 게 아닙니다. 생명의 아버지 하늘과 어머니 땅이 병들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대우주 만유를 다스리는 조화 권능인 3계 대권을 주재하시어 이 병든 천지를 뜯어고치셨습니다. 상제님께서 천지를 뜯어고쳐 새 세상을 열어주신 인류 구원의 대사업, 이것을 천지공사라고 합니다. 인류 역사 최대의 사건인 천지공사는 상제님이 천지와 더불어 친히 기획하신 가을철 통일 문명의 설계도이자 이정표 청사진입니다. 인간 취급받지 못한 노예, 열등한 존재로 차별받은 여성 등 깊은 원한을 맺은 수많은 원신과 역신을 그대로 둔 채 새 세상을 열 수 없기에 상제님께서는 신명해원 공사로서 천지공사의 판을 짜셨는데요. 우선 천상의 신명들을 모두 모아서 우주를 통치하는 사령탑, 조화정부를 조직하시고 지방신과 지운을 통일하여 인류 화평의 원동력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천지공사는 크게 세운과 도운으로 나누어 흘러가는데요. 세운은 인간 세상의 역사울로, 즉
세계 정치 질서의 변화 과정을 뜻합니다. 지구촌 역사가 전개되어가는 기본 틀이 곧 세운입니다. 그래서 세운공사를 알면 이 세상이 어떻게 매듭되어지는지 소상히 알 수 있어요. 도우는 도의 울로, 상제님의 도가 세상에 펼쳐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상제님 종통을 계승한 분이 상제님의 도를 이 땅에 뿌리내리고 장차 가을 개벽의 실제 상황을 극복한 후에 후천 성경을 건설하는 전 과정이 바로 도운입니다. 이 세운과 도운은 수레의 두 바퀴처럼 나란히 전개되면서 크게 세 마디의 변화를 거칩니다. 상제님께서 물 셀 틈 없이 굳게 짜놓으신 세운의 판도는 공간적으로는 바둑판, 시간적으로는 씨름판, 형국으로 흘러갑니다. 현하대세를 오선 위기의 기령으로 돌리나니 두 신선은 판을 대하고 두 신선은 각기 훈수하고 한 신선은 주인이라. 바둑돌은 조선 사람들이고 바둑두는 다섯 신선은 한반도 주변의 4대 강국과 바둑판의 원 주인공인 조선입니다. 바둑판인 한반도는 지구촌 변혁의 구심점이에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 질서는 이 오선위기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작금의 위기의 본질이 바로 오선위기예요. 천하대세가 씨름판과 같으니 애기판과 총각판이 지난 뒤에 상씨름으로 판을 마치리라. 선천상극의 음양운동을 인간의 놀이문화로 만든 것이 씨름판인데요. 애기판, 총각판, 상씨름 이렇게 세 판으로 열리는 씨름판 도수에 따라서 지난 20세기 국제정세는 한반도를 중심에 놓고 전개되어 왔습니다. 상제님이 짜놓으신 천지공사의 일정표를 따라서 가을 개벽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6장에선 가을 개벽의 실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걸 슬기롭게 극복하고 살아나는 법방이 무엇인지 명쾌하게 일러줍니다. 추살의 섭리에 따라 일어나는 가을 개벽의 실제 상황,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남북 상실론과 함께 닥치는 괴질, 병겁입니다. 난리가 나간다, 난리가 나간다, 난리가 나가고 병이 들어오리라. 이 말씀처럼 상실음이 시작되면서 지구촌에 병이 들어옵니다. 병겁은 남북 상실음의 마지막 한판 승부가 핵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으면서 인류사의 마지막 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가을 개벽의 또 다른 손길입니다. 상제님은 이 괴질 병겁의 원인을 이렇게 밝혀주셨어요. 선천의 모든 악업과 신명들의 원한과 보복이 천하의 병을 빚어내어 괴질이 되느니라. 봄과 여름에는 큰 병이 없다가 가을에 접어드는 환절기가 되면 봄, 여름의 죄업에 대한 인과 응보가 큰 병세를 불러 일으키느니라. 괴질 병겁은 선천 5만 년 동안 인간이 저질러온 모든 죄업에 대한 응보이자 상극 문화권에서 생겨난 묵은 기운을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상생의 새우줄을 열기 위한 통과 의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괴병이 엄습할 때 인류는 무엇으로 생명을 건질 수 있을까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약기운을 태울주에 붙여놓았나니 만병통치 태울주니라 하신 상제님의 말씀과 시두의 때를 당하면 태울주를 읽어야 살 수 있느니라 하신 태모님 말씀 그대로 모든 병마를 물리치는 태울주를 염염불방 읽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훔치 델천상원군 훔리치야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델천상원군 훔리치야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델천상원군 훔리치야도래 훔리합리사파 7장에선 가을 개벽을 극복하고 맞이하는 후천조화 선경, 상제님 대도 진리로 세계가 한 가족으로 통일되고 온 인류의 꿈이 성취되는 천지성공 세상의 풍경이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더불어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는 비결이 전수됩니다. 의통을 전수받아서 가을 개벽을 극복하고 나면 인류는 천지 질서가 바로잡혀서 불평등과 모순, 대립과 갈등, 부조화가 모두 사라진 성숙한 자연 환경 속에서 살게 되는데요. 인류가 그토록 바라던 불로장생이 실현되고 남녀동권이 이루어지고
빈부격차가 없이 모두 고루 잘 사는 세상이 비로소 실현됩니다. 각기 닦음에 따라 신성이 온전히 발현돼서 인간 스스로 모든 것을 뜻대로 행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세상의 모든 일을 알게 되는 만사지 문화, 도술 문명이 열립니다. 상제님의 대도 진리로서 세계가 한 가족으로 통일돼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는 거죠. 상제님께서 가을 개벽을 맞이한 지구촌 인류에게 이렇게 경계하셨습니다. 천지 생인하여 용인하나니 불참어 천지 용인지시면 하가왈 인생호화. 천지가 사람을 낳아 사람을 쓰나니 천지에서 사람을 쓰는 이때에 참회하지 못한다면 어찌 그것을 인생이라 할 수 있겠느냐. 천지에서 사람을 길러 정말로 크게 쓰려고 하는 이때에 천지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너는 이미 참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너는 인간 삶의 뜻을 성취하는 정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천지에서 사람을 길러 가장 크게 쓰는 때는 우주 1년 12만 9,600년에서 가을의 추수기인 오직 이때뿐입니다. 하늘 땅이 선천 5만 년 동안 인간을 낳아 길러온 목적은 가을 개벽기에 인간 생명을 추수하고 가을 문명을 건설하는 천지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거든요. 상제님이 새 우주를 열어주시기만 한다고 해서 천지의 꿈과 이상이 저절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일꾼으로 참여하여 천지 부모가 바라는 이상 세계를 직접 건설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상 성경을 세운 후에는 전 인류가 우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낙원으로 거듭나는 십천지구에서 만복을 누리며 무병장수하는 신선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생 성공의 총결론이자 천지 성공의 최종 귀착지입니다. 이상으로 천지 성공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온 천하가 가을 운수의 시작으로 들어서고 있느니라. 내가 하늘과 땅을 뜯어고쳐 후천을 개벽하고 천하의 선악을 심판하여 후천 선경의 무량 대운을 열려하나니 너희들은 오직 정의와 일심에 힘써 만세의 큰 복을 구하라. 이때는 천지 성공 시대니라. 네, 그럼 수호사님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더 드려보겠습니다. 증산도 도문에 들어와서 상제님을 모시고 이 구도의 여정을 걷고자 결심하시는 분들께서 증산도를 하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참 좋은 질문인데요. 그 진정한 구도의 출발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자신과 만물을 낳아준 하늘과 땅을 부모님으로 받드는 감사와 보은의 마음에서 이제 비롯하는 것이고요. 구도자는 그 천지 부모의 참마음을 제대로 느끼고자 노력해야 하는데 그러한 가운데 문득 깨달음이 열려서 마음이 한없이 밝아지고 상제님 도업을 완수할 수 있는 어떤 성령의 지기를 이제 강력하게 받아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당신의 도업을 위해서 몸바쳐 일하는 구도자들을 일러서 일꾼이라고 명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천명을 받아서 천지 사업에 종신해서 광구천하의 대업을 실현하는 천하사 일꾼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그들은 천지의 자녀요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그 지고한 뜻과 인간 역사의 꿈을 이루고 후천 지상 성경의 어떤 새 문명을 최전방에서 열어나가는 아주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상제님 도문에서 구도의 첫 발자국을 떼는 입도일로부터 천지를 대신하는 천하사 일꾼의 길을 이제 영광스럽게 걷게 됩니다. 입도식은 대우주의 절대자이신 증산 상제님과 태모 고수부님의 아들딸로 다시 태어나서 그 천지 신명들 앞에서 광구천하의 서원을 올리고 천명을 받는 아주 거룩한 예식인데요. 지난 선천 봄개벽 이래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가을 개벽기에 인간으로 오시는 주화주 하나님의 도를 이제 만나기 위해서 결국 윤회를 해왔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윤회의 결실로서 상제님 도를 받아서 입도를 하고 천하사 일꾼이 된다는 것은 이 우주와 영원히 함께하는 어떻게 보면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자 자신의 인생 역정과
어떤 가문의 역사에서 가장 영광되고 축복된 사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과 태모님의 도문에 들어서는 입도식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가을 천지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그 거룩한 예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천지 부모님한테 출생신고를 올리는 이 예식을 통해서 가을 개벽기에 인류를 구원하고 후천 성경을 건설하는 천하사 일꾼으로서 첫 걸음을 뗀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인간 농사 추수 사업을 성취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전국과 해외에 있는 증산도 도장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천지성공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핵심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천지성공의 핵심은 그 천지 주인이신 상제님, 태모님의 천명을 완수해서 천지의 주인공을 우뚝 서는 겁니다. 우주에 이제 가을철로 넘어갈 수 있으려면은 그 새 세상의 주파수에 나를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을 개벽의 근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원시반본이에요. 그래서 가을철이 되면은 초목의 어떤 줄기와 이파리의 수기가 이제 전부 뿌리로 돌아가죠. 그게 이제 대자연의 섭리인데요. 그 원시반본의 섭리에 따라서 봄, 여름 동안 땅에서 이제 하늘로 향하던 그 분열 운동이 가을이 되면 하늘에서 땅으로 수렴 운동으로 이제 대전환을 하게 되고요. 변화의 방향성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방식은 다 떨궈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명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 제 뿌리로 돌아가는 거, 본래의 제 모습을 찾는 거, 그것이 바로 원시반본입니다. 노래 가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할 때 그 풍경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생명의 뿌리인 조상님을 찾아서 받들어야 되는 거고, 나아가서 민족의 뿌리와 인류 문명의 어떤 근원을 찾아야 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진리의 근원을 찾아야만 원시반본이 성취가 되는 것인데, 그게 천지성공의 어떤 관건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루트, 그 제 뿌리로 돌아가야만 루트, 새로운 활로를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것. 가을철에 열매 맺는 근본 법칙이자 생존을 위한 제일 관건인 원시반본을 적극 실천하시는 것이 천지성공의 결론이 아닐까. 꼭 그렇게 원시반본을 실천하셔가지고 천지성공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천지성공 책의 전체 내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하이루 소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주의 가을철을 맞아 온 인류의 꿈을 성취하는 증산상제님의 진정한 성공 이야기. 지금은 천지성공. 다음에 다시 만나요.